네, 목요일 이 시간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날씨마저 좋다 보니 부동산 임장 다니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뉴스거리가 좀 줄어들었죠. 경제적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 요 경쟁이 좀 하회 모드로 가는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 사람들의 얼굴이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없는 사람들, 투자 못해서 지금 현재 가슴이 아픈 사람들 불안하지요. 또 다시 또 몇 년 전처럼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공포감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 지금 전화 주십시오.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되는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방송 시간에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또 꼭꼭박사의 노하우 시간 배워볼 수 있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가격이 오를 때는 지금 즉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릴 때는 즉시 매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저희 박성재 TV를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쌓으시고 정보 얻어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답을 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 힘드시면 저희 전문가들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스경제 TV에서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 다음에 매주 쉬지 않고 매일 1시에서 3시, 3시에서 2시, 3시에서 4시 이렇게 2시간대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청취하시면서 시청하시면서 좀 도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박스경제 TV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실력도 많이 있지만 일단 양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튜브하고 다르게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라 말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뻥도 쳐도 되고 누가 뭐라고 제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희 경제방송은요. 말을 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방송 심의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동산 경제 TV의 방송위원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방송 심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더라도 정말 그래도 진실을 전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다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되니까 저희 박스경제 TV의 전문가들 유튜버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방송만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박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맨날 내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금 한돈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모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요즘 금 한돈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답 말씀드릴게요. 3시간 전에 오늘 3시간 전에 거래된 그 금값이 한돈에 살 때 63만 원이래. 63만 원. 요즘은 돌잔치에 금반지 안 갖다 주죠. 옛날 4만 원, 3만 원 할 때 갖다 줬잖아요. 요즘 안 갖다 줍니다. 요즘 금값이 참 많이 올랐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해석해야 되느냐면 화폐 가치가 금방만큼 하락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한국은행에서 돈이 많이 뿌려져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1억, 10억 많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큰 돈이지만 그걸 내가 벌어서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투자를 해서 어떻게 그 돈을 만들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은 벌고요. 1,000만 원은 벌고 1억은 모으고 10억은 만들고 100억을 넘는 돈은 하늘이 낸다. 이런 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00억을 가더라도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옛날 하셨던 말씀들이 시작이 반이다고 맘만 먹으면 일단 50억은 벌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만 원, 500만 원 버는 거 포기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소비 줄이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적어도 10억까지 만드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모르면은요 와서 배우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벌어서 좀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1억은 만들어 오십시오.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같은 전문가 좋은 스승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어서 200억 300억 내는 분들은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이 지켜줄 테니까 하늘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돈 좀 100억 생기면 얼굴 표정 관리 못 해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박살 나지 마시고 욕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100억과 10억과 100억 사이만 있어도 우리는 잘 살았다, 잘 은퇴했다, 노후생활 잘 보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세금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세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야 될 거라면 많이 내기 위해서 많이 버세요. 우리 죽기 전에 하나 낼 게 있어. 내봐야 될 거. 종부세 한번 내봅시다. 우리 죽기 전에. 종부세 한번 낸 거. 종부세 10만 원 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자녀분들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꼭 얘기해서 1,000만 원 이하는 열심히 모아서 1억 만들고 1억 모아가지고 10억 만드는 건 내가 재주가 없으니 박스경제 저 차 대표 저 방송에서 방송 심의도 받고 말하는 거 뻥은 아닐 거 아니냐 한번 상의해보자 하고 아드님 또 며느리님 아니면 손주 이런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한번 머릿속에서 교육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 세계 입문시켜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값이 참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부 코로나와 그 사이가 있죠. 2018년 14만 원에서 15만 금값 기준입니다. 시세.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좀 싸게 팔죠. 그냥 기준가가 한 1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가를 보면 55만 원에서 56만 원 합니다. 그런데 살 때는 63만 원이래요. 지금 금값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3.2배 상승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30만 원 국가에서 뿌려주는 거 25만 원 뿌려주는 거 좋아하죠. 그거 누군가는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쓰겠지만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돈도 풀 수도 있고 정부는 또 윤활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는 필요해서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뿌려질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독고다이로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항상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과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 되고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다시 정부가 바뀐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도 성공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값이 3.2배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죠? 비록 근본위의 화폐 제도가 그 닉슨 대통령이 깨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IMF를 거쳤잖아요. IMF 때 우리 국가가 돈이 없어서 수렁에 빠졌을 때 뭐 갖다가 바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애국자들 많죠? 한국 화폐가 다른 나라에서는 종이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지가 될지라도 나는 금을 국가에다가 팔아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금 모아서 IMF를 이겨냈죠. 결국은 근본이 화폐 제도가 깨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달러가 없으면 달러 더하기 뭐죠?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금이 많으면 말이죠. 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참 묘한 놈이죠. 금은 지구에서 생산이 안 된대요. 그냥 이 금은 지구에 있는 양, 그 한정된 양으로만 캐서 쓰는 거래요. 40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할 때 지구 밖의 대기권에서 잠깐 좀 들어온 금이 그게 전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나.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만든대요. 현재 천연 다이아보다 더 깨끗하고 구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만큼 흉내낼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금값이 세계 화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값의 흐름 잘 보시고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 때 7, 8년 전에 1억 5천이 현금 있었던 분들은 지금은 한 0.5억 가치로 떨어졌다. 반대로 지금 1억 5천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7, 8년 전에 가면 0.5억 투자, 1억 이하의 소액 투자로 가만히 투자만 해놨어도 1억 5천이 됐다라는 거죠. 한번 100년 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100년 전, 지금은 1925년이니까 100년 전 1995년, 이때는 1차 치안이에요. 1차 치안으로 갔을 때 봤으면 국밥이 10전했답니다. 지금 여러분 국밥, 소머리 국밥, 순대국밥도 10,000원 받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000배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53년 전쟁 끝나고 62년도에 화폐 개혁이 있어가지고 100원이 일환됐다가 62년도에 10환이 다시 또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원에서 환으로 다시 원으로 보지 않고 전으로 갔다 오면 눈에 확 뜨였을 텐데 원에서 원으로 오니까 화폐 가치가 얼마 하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0을 3개를 여기에서 53년도에 0 2개 떼냈고요. 100분의 1로 62년도에 10분의 1 0 하나 떼내서 사실은 0이 1000분의 1로 3개 떼가지고 1000분의 1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억 가진 사람이 가만히 통장에 넣어놨던 0 3개 따가지고 떼가지고 지금 10만 원 있는 거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밥 10전짜리가 지금 10,000원이니까 정확하게 국밥이 10만 배 올랐어요. 10만 배.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 올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일당이 하루에 1.5원이었어요. 1.5원. 1.5원이었는데 지금 일당 어디 가서 15만 원 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당 15만 원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인건비도 10만 배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가 오르고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 그러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월급값이 오르니까 쉬었다가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은 노조와 또 노동권 이런 걸로 인해서 매년 최저시급이 올라가잖아요. 단 몇 프로라도. 근데 물가는 못 잡아놨다가 못 잡을 때 되면 펑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내 월급값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른다고 할 때는 물가를 눌러놨다가 월급 덜 오르고 물가 팍 오를 때 보이니까 물가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넓게 큰 그래프로 보면은 여러분의 일당과 현장 구르는 국밥은 같이 10만 배씩 올랐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값은 얼마나 올랐까요?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는 한 돈에 5원이었는데 지금은 56만 원이에요. 약 11만 2천 배 올랐어요.
그럼 집값은 얼마일까요? 집값은 종로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2,000원 했거든요. 지금은 한 뭐 10억은 할 거 아니에요? 10억? 막 한 50만 배 오른 거네요. 땅값도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없어져서 도시의 공동화가 일어날 지방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국가가 막 돈 투자해가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돼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지방은 안 오른다. 이거 초양극화의 문제로 보지 말자고요. 그냥 인구가 없어지는데 싸든 안 싸든 아무리 잘 지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피해 갑시다.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면 임대로 잠시 살고 투자는 대도시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방송에 참 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뭐 지방 사람들이 막 반대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 제 방송 듣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 없어지고 애들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면 과감하게 팔지는 못하더라도 돈 좀 모아가지고 서울의 재개발 1억짜리라도 하나 투자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야 노년이 밝습니다. 뭐 맨날 노후 대책 한다고 뭐 월세 받는 거 이렇게 해놔봐야 누가 들어와서 월세 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사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자체에 좀 없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확실하게 오르는 지역에다가 투자라도 해 놓으시고 내릴 때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가지고 오르는 때 올려놨으면 좋겠다. 아, 말하기 되게 힘든 건데 그냥 하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또 방송 끝나고 방송 심의를 받던 또 지방 계신 분들 욕을 얻어먹던 그냥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잘 준비합시다. 이제 스마트폰 정말 플랫폼 사업을 하던 시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세계로 가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공장을 사람이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여서 돈 벌어서 많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쪽으로 모여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인건비 내일일까요? 오를까요? 내년에 인건비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5년 후에 인건비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상승합니다. 인건비 상승하면 건축비 상승해요? 안 해요? 내일 또 오르고 내일 모레도 오르고 10년 후에도 오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지금이 가장 쌉니다. 재개발할 때 있으면 지금 하세요. 건축비 가장 쌉니다. 추가 부담 고민하지 말고 5년 후에 지금 추가 부담 더 늘어가요.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부족한 아파트 부족할 때 아파트 짓는 데다 투자하세요. 재건축 조금 쉬세요. 재초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냥 재건축도 사실은요. 지금 전국에 재초안 때문에 18,000명이 일하는 그 재건축 그 가구 가신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재초안도 아마도 이 정부가 현명하게 아마 조절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하고 건축비 상승하는데 주택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를까 내릴까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조건 주택가 오른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좋은 위치, 소멸되지 않을 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도시, 또 내년에도 돈 쏟아져 나오고 내년에도 돈 쏟아져 나오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모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인데 신혼부부님들 어머니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엄마 아빠는 우리 개발도상국 시대 사람들이라 내 집 사서 내 집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우리 신혼부부나 집 없는 2030 세대분들은요 주거하고 투자 분리하세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생각이.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는 내 집 사면 내가 그 집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은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세요. 금값이 얼마인지는 꼭 알고 가시고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 걸 아셔야
저축 기간도 2, 3년 넘기지 마세요. 조절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응응 하시라고. 응응. 도전, 대응과 적응 이거 잘 하시고, 변화, 또 정치적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한강물이 바다로 도도하게 흐르듯이 여러분 적응하고 대응하고 적응하는 거 도도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 없는 사람들 무조건 싼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싼 데 가서 전세 월세 살고요, 비싼 지역에다가 전세 대출이라도 끼고 하나 사두셔야 돼요. 돈 아주 없는 사람들은 재개발 지분이라도 꼭 사서 정말 5년 후 10년 후에 아파트 지을 때 정말 돈 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 한 돈이 이제 너무 비싸서 이제는 내 생활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금은 차치하더라도 짜장면 가격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예전에는 500원 하던 짜장면이 3,000원이 되고 지금은 거의 10,000원 돈이 돼가잖아요. 화폐 가치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물 자산 중에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 장소에 가시면 또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 끼고 그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부동산 상승장 오면 또 경쟁적으로 투자를 막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을 잡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물건 잘못 사가지고 또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잘못했다 후회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은 건데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을 확실히 버는 지역, 이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요령과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진심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